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Point to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기자에게 질문 우선권을 주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질문을 어려워하는 건지 최진석 철학과 교수님의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답하는 인재로 길러집니다. 그 결과 호기심도 문제의식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모호해질 때 상상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해보자면 대답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식을 섭취하고 누군가 요구할 때 뱉어내는 것이죠. 대답의 과정 속에 주인 자리는 내가 아니라 지식이 차지합니다. 많이 배우고 대답만 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존재할까요? 바로 질문할 때 존재합니다. 질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문제는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은 나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나의 욕망이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있을 때는 대답만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있을 때 질문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렴풋 알게 되었는데요. 큰 틀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은 행복, 인문학, 통찰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생각들과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의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내가 되려면 신념과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신념과 이념은 보통 집단이 공유하는 것,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ecause I like it의 태도를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것을 좋아하니까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기 욕망의 기초에서 자기 행위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일을 신념이나 이념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욕망에서 출발한 일이니 나만의 독특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창의적 결과가 나오고 내 욕망이 실현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움직이니 나에 대한 존엄을 매우 중시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쉽게 빠지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은 나를 대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글쓰기.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낭송입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대면하고 싶다면 글을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잘 써진다면 오직 자신만이 등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한계를 경험할 때 자기 몸으로 느낄 때가 자신에게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면하는 가장 극적인 장치이기도 하다고 하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낭송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은 다음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낭송을 하면 읽은 내용이 육체적인 감각을 건드려 내면화하게 됩니다. 낭송이 사라졌다는 것은 글 읽는 과정에서 정신만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독립적 주체가 되는 일은 육체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통해서만 인간은 타인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분되니까요. 글쓰기, 낭송, 운동 모두 육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